안녕하세요. 진우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그 노동조합법 개정론이 특히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을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바뀌기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저도 들었는데 2014년인가요? 네,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 파업 후에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엄청나게 크게 내렸어요. 그때 어떤 시민 한 분이 그분 월급하고 같은 4만 7천 원을 진짜 노란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름이 붙었죠. 아, 정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파업 같은 걸로 너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걸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취지를 담아서 법을 바꾸려는 건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첫째는 누가 진짜 사장님이냐 이걸 좀 넓게 보자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 같은 쟁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노동자나 노조가 물어야 할 돈, 이 손해배상 책임을 좀 제한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그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죠? 지금은 보통 월급 주고 직접 근로계약서 쓴 회사만 사용자로 보거든요. 근데 개정안은 실제로는 직접 계약 안 했어도 그 노동자의 월급이나 근무 시간 같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힘이 있는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원청회사 같은 곳, 이런 곳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면 그 원청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문제의 범위요. 아, 노동쟁이 범위예요. 그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이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다툼만 노동쟁의로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갑자기 회사가 대규모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 문제라던가 아니면 회사가 노조랑 약속한 단체 협약을 잘 안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툴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진짜 핵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다들.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일 텐데요. 파업 같은 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게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걸 좀 제한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요. 각 노동자가 노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파업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개인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아, 개별적으로요? 예전처럼 그냥 다 같이 책임져라,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다 똑같이 책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확실히 큰 변화네요. 또 다른 중요한 내용도 있나요? 네, 그럼요. 노동자나 노조가 이 배상액은 너무 과하다. 좀 깎아달라? 이렇게 법원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회사가 일부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전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걸 막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요. 아, 그럼 목적의 소송을 막는다.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회사가 먼저 불법 행위를 하거나 해서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저항하다가 손해가 생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약간 정당방위 같은 개념도 들어갑니다. 와, 정당방위 개념까지요? 네. 그리고 또 신원보증인이 파업 손해를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회사가 만약 원하면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야,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거네요.
이러니 당연히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일단 개정안 통과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최근 정부가 좀 수정해서 내놓은 안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국회에서 논의되던 것보다 좀 후퇴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원안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국회 앞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계 입장은 뭐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렇죠. 경영계, 예를 들어 경총 같은 주요 사용자 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거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외국계 기업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고 또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업 운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양쪽 입장이 정말 첨예하네요. 그럼 정치권 상황은 어떤가요? 정치권도 복잡하죠.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 노조, 민주노총 같은 곳에 입장만 너무 반영한 거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표결 때도 아예 부처함했었죠. 아, 표결 불참까지.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8월 4일에 정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글쎄요. 일단 8월 4일 처리가 목조이긴 한데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좀 늦추는 거. 그걸 신청하거나 하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아마 준비 기간을 둬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년 유예 기간이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나왔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아직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조법 개정안, 특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여러 입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경과를 주목해봐야겠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